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전입니다. 수면 장애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7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진료를 받은 숫자만도 이러하니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나 가벼운 증세까지 합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업무의 능률 저하, 학습 장애, 여러 가지 안전사고는 물론 정서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수면 장애를 개선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미 앓고 있는 내과적, 신경과적 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기본적인 수면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자기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대로만 따라하면 매일 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31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와 주세요. 숙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 첫 번째는 일찍 자든 늦게 자든 매일 같은 시간에 깨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생체 리듬에 노란이 발생하면서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말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더라도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아니라면 평일 기상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데요. 주말에 몰아서 오랫동안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사회적 시차가 발생해 마치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단잠을 놓쳐서 아쉽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것이 맞는 선택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수면 시간도 다릅니다.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도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적정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쉽게 잠들 수 있는 때를 취침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되도록이면 기상 시간 8시간 전 정도가 좋은데요. 예를 들어 출근을 위해 7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정한 취침 시간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일어난 시간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기록을 시작한 후 일정한 규칙을 보이며 기상하는 때를 기점으로 자신의 수면 시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알람시계 없이는 일어날 수 없거나 온종일 피곤하다면 수면이 부족하다는 증거인데요. 일주일 후까지도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다음 일주일은 기존 취침 시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봅니다. 반대로 일주일 내내 일찍 깬다면 수면 시간이 길다는 증거이므로 더 늦게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알람시계 없이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쌩쌩하게 보낼 수 있는 기상 시간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찾은 시간이 바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수면 시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자야 다음날 7시에 알람시계 없이 눈이 떠지며 졸지 않고 쌩쌩하게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0시간이나 자야 한다니 믿을 수 없겠지만 매일 그보다 적게 잠을 자온 당신은 지금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의 취침 전 의식을 만들어서 실천하면 뇌가 잠잘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든지 독서, 조용한 음악 감상, 요가,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 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수면 의식을 통해 뇌와 몸이 긴장을 풀고 수면에 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게임을 하는 등 긴장되는 놀이를 한다거나 자극적인 신문 기사나 뉴스를 찾아보는 행동은 뇌를 각성시켜 오히려 잠이 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 극복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서 내 삶이 엉망이 되었고 나의 불면증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치유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함에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불면증을 가속화하고 낫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잠에 대해 조금 무관심해지는 것이 잠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잠시 잠이 잘 오지 않는 상태이지만 나는 조만간 푹 잘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온 것처럼 갑자기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학에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생기는 건강에 부정적인 누적 효과를 수면 부채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수면을 빚진다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빚이 그러하듯 수면 부채 역시 기간이 지나도 자연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수면을 통해 메꿔줘야만 합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평일에 충분히 잠을 잘 수 없다면 휴일 아침을 이용해 부족한 잠을 보충해주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수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오래 자게 되면 수면 리듬을 해쳐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보충 수면 시간은 2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만약 휴일에도 여유있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 수 있을 때 짧게라도 낮잠이든 선잠이든 틈틈이 30분 이내로 주무시길 추천드립니다. 빛도 쌓이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수면 부채도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때로는 잠깐의 낮잠이 보약 한 척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전날 밤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곤과 졸음이 몰려온다면 잠깐의 낮잠이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낮잠을 통해 뇌를 쉬게 함으로써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하고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데요. 또한 혈압이 5% 정도 낮아지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래 자는 것은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30분 이내로 주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면증인 경우에는 절대 금지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침실의 잠자리는 철저히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무언가를 먹는 것은 불면증의 최악의 행동입니다. 우리 몸이 수면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침대에 누우면 잠을 잔다로 인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전문 용어로 족거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TV도 보고 책도 읽고 스마트폰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습관이 되면 우리 몸은 침대에 누우면 이것저것 집중해서 한다 라고 인식하고 잠이 더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잠자리에서는 수면만 이루어지도록 나이트 루틴을 세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현대인의 습관이 되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취침 전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의 81.5%가 불면증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대뇌의 수면 조절 중추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을 각막이 햇빛으로 인식해 낮이라고 착각을 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각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와 동시에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은 억제하며 숙면을 방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면 유도 영상이나 음악을 청취할 경우에는 화면 속 불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엎어놓거나 멀리 떨어뜨려 소리만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도 수면 유도 영상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동안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차단하고 조명은 되도록 어둡게 해서 침실에 들어오는 빛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면을 취하기에 적당한 빛의 밝기는 0.3 럭스 이하인데요. 이 수치는 달빛이 실내에 비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간혹 조명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렘 수면과 넌렘 수면 모두 방해하여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자는 것이 무섭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은은한 수면등이나 간접 조명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타이머 기능이 있는 수면등을 이용해 서서히 어두워지다 꺼지는 것으로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리의 크기가 40dB 이상이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목소리가 평균적으로 60dB 수준이라고 하니 사람의 목소리도 때론 잠을 청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는 동안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만약 소음을 차단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귀마개나 소음 방지 헤드셋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점은 한번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귀마개 없이는 잠들기 어렵고 귀마개 착용감으로 인해 뒤척이기 불편해서 잠이 안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존도를 점점 낮춰가는 것이 좋겠죠. 숙면을 유도하는 ASMR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자는 습관이 있다면 소리의 크기를 40dB 이하로 작게 맞춰놓는 게 좋은데요. 또한 밤새 소리를 들은 채 잠을 자면 청각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타이머를 설정해서 일정 시간 후 꺼지도록 세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다가 추워서 혹은 더워서 깨거나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막히거나 목이 아픈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 공기는 서늘하게 맞추고 이불 속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는 21도에서 24도 수준이 적절하고 이불 속 온도는 그보다 좀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들려면 공기는 살짝 시원하고 이불 속은 온기가 있어야 푹 잘 수 있기 때문이죠.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도는 대략 40에서 60% 사이가 적당한데요. 습도가 너무 낮아 건조할 경우 코나 목의 점막이 손상되어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놓는 방법으로 습도를 조절해 잠들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잠들기 직전 식사를 하면 위가 활발하게 움직여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하고 식도의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져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 질환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심한 공복 상태여도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자극이 적은 음식을 적정량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기류는 대사활동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되도록 소화가 잘 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익힌 채소나 데친 두부, 조개류 혹은 지방이 적은 흰살 생선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상추나 호박, 통곡물, 삶은 달걀, 꿀 등 숙면을 돕는 식재료를 활용해 요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인데요. 숙면의 천적인 카페인, 술, 담배 등을 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계속 잘 따라와 주세요. 공복감이 너무 심해도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허기가 져서 잠들기 어려운 상태라면 간단하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유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요. 게다가 칼슘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꿀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꿀과 우유는 각각의 효능도 뛰어나지만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 외에도 바나나나 아몬드를 조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몬드에도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취하기 전 소량의 아몬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이와 같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도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으니 공복감이 해소될 정도로만 소량만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와인이나 맥주 한 잔을 가볍게 마시면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결과와는 전혀 다릅니다. 술을 마시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깊게 잠들지 못해 수면의 질이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알코올은 섭취된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숙면을 방해하는 것이죠. 또한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활성화시켜 자주 잠에서 깨게 되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기도가 좁아지면서 코골이야,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술의 힘을 빌려 잠드는 것에 익숙해지면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알코올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수면 돌입작용에 내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잔만 먹어도 잠이 오는 것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술의 양을 점점 늘려야지만 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의 10%는 잠을 자기 위해 밤마다 술을 마시다 중독에 이른 경우라고 하니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시죠? 담배 속 니코틴은 심장 박동과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담배를 피운 후 자려고 누우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고 잠이 달아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흡연 과정에서 흡입한 유해 성분들이 깊은 잠을 방해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피로가 가시질 않죠. 또한 흡연은 코골이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담배 속에 함유된 물질이 상기도 점막에 부종을 일으켜 퉁퉁 붓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수면 무호흡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불면증을 경험할 확률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잠들기 4시간 이전에 피우는 담배일수록 불면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고 하니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수면을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여 중추 감각의 흥분을 유발합니다. 낮 시간에 생각 없이 커피를 여러 잔 마셨을 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성인의 1일 카페인 섭취 한도는 400mg 이하인데요.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에는 약 70mg, 별다방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에는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차나 녹차 같은 차 종류와 콜라와 초콜릿 등에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녹아있는데요. 또한 피곤할 때 무심코 마시는 피로회복제와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헬스 보충제, 각종 진통제와 다이어트 약품에도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복용 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2주만 카페인을 끊어도 정말 신생아처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자는 방법 31가지 중에서 1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15가지 방법은 2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이 업로드 될 때까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따라하시면서 푹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을 빨리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꾹꾹 눌러주세요.